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입니다. 한준입니다. 네,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에게 패하면서 리그 3연패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현지에서는 기자들이 왜 다이어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기자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이어를 쓰지 않아서 생긴 이점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현지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런 인터뷰에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희들이 해석하고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보더라도 부상자가 토트넘이 이렇게 많은데 다이어가 뛰지 못했다. 다이어에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보통은 안 쓴 선수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뭐 직설적으로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 안 썼습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게다가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잘 안 썼다. 안 쓰기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영구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경기 후 기자회견 전체 질문과 답변 지금부터 저희가 한국어로 재구성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단의 첫 번째 질문은 역시 경기 총평인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놓쳤기 때문에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패배라는 벌을 받았는데 이런 경기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분명히 실망스럽습니다. 팬들에게도 실망스럽죠. 특히 우리 선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였을 겁니다. 축구는 때때로 그런 미세한 차이가 중요하죠. 패배는 아쉽지만 감독으로서 팀을 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는 것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3연패를 당한 상황에서 하기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네.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졌을 때라든지 혹은 뭐 2연패 정도까지는 우리가 졌지만 젖잘싸 얘기하잖아요. 내용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3연패가 되면은 사실 웬만한 좀 빅클럽이라든지 성급한 리그의 팀들은 감독 경질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뭐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정도로 3연패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의 내용은 확실히 토트넘이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미세한 차이 토트넘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뭐 골대를 맞거나 빗나가던 그런 상황들을 살렸다면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무려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장면들을 본다면 토트넘이 포스테표 축구를 잘 보여준 건 맞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저희가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벤탄쿠르가 교체되기 전까지 다치기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벤탄쿠르의 상태는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발목을 다친 것 같습니다. 좋은 태클은 정말 아니었죠. 그가 경기를 잘 시작해서 우리가 경기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정말 창의적인 선수입니다. 부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했죠. 그를 잃게 되어서 매우 실망스럽지만 아직 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사실 경기를 막 치렀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나아가서 MRI까지 찍어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벤탄쿠르 선수가 8개월 동안 못 뛰었던 것은 십자인대 부상이었는데 지금 그 부상 부위를 또 다친 건 아니고 또 햄스트링 부상이라면 또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상대의 직접적인 가격을 통한 발목에 이제 타박이 있는 상태니까 물론 이제 발목 가격도 심하면 인대까지 다치고 그러면 또 장기 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도 이전처럼 장기 부상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한 대로 창의적인 플레이를 벤탄쿠르가 해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플레이가 메디슨이 없는 상태에서 울브스전보다 훨씬 좋아졌던 게 벤탄쿠르 덕분인데 벤탄쿠르의 이탈이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게 맞다라고 좀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좋은 태클 아니었다고 했는데 나쁜 태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맷캐시 선수가 콘테 감독 시절에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 최고의 플레이를 보이던 맷도어티를 그냥 한 방에 날려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살인 태클을 했다 보니까 저는 맥캐시 선수 이런 선수는 퇴장당해야 되고 앞으로 정말 동업자 정신을 갖고 경기 안 하면 이건 정말 축구계에서 저는 퇴출시켜야 될 정도로 나쁜 플레이였다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네, 발바닥이 발목을 향해서 들어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는데 이게 또 한두 번도 아니니까 맥캐시를 비난하는 게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잘하는 선수를 정말
파울로 저지한다? 이거는 안티풋볼이죠. 축구의 팬들에게도 이런 행동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이제 그렇게 이제 부상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포지션 조정과 파격 전술이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반리 로셀소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고 또 데안 쿨루셉스키가 조금 더 깊은 역할. 영국 현지에서는 존슨이 측면 공격수로 뛰고 쿨루셉스키가 이제 미드필더에 가깝게 뭐 이제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뛰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질문, 파격 전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오, 로드리고, 브라이언 모두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풀백 4명과 윙어 4명이 나섰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훌륭하고 안정된 빌라팀을 상대로 오늘 우리가 우세하지 않을 이유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축구는 올해 우리가 한 경기만큼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상을 얻지 못했고 패배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하지만 우리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경기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던 그 흐름을 따라갔고 또 처음 선발로 뛰는 선수들이 꽤 많았는데 그 선수들도 잘해줬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전술 운영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죠. 풀백 4명을 뒤에 세웠고 윙어 4명을 앞에 세웠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대로 4-2-4에 가까웠다. 그리고 2명이 미드필더 자리에 로셀소와 벤탄쿠르를 놨던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쿠르세스키가 깊게 내려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윙어의 역할, 윙어 앞에 윙어가 4명 있고 풀백이 4명 있는 기형적인 축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길을 갔다. 이제 패배의 고통은 감수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안정된 빌라를 상대로 잘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셀소 선수가 특히 이날 경기 좀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잖아요. 메디슨이 빠진 공백을 또 잘 채울 수 있는 이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영국 기자들도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메디슨이 없기 때문에 로셀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네, 오늘 지효가 맡은 역할을 정말 잘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창의적이었고 좋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항상 위협적이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는 축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비수마가 돌아오겠지만 벤탄쿠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벤치에 6명에서 7명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선수가 제 몫을 해줘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도 로셀소를 쓸 거란 얘기예요. 왜냐? 이제 비수마가 이제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미드필드 라인에 비수마가 하고 로셀소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벤탄쿠르도 없으니까 뭐 비수마가 있고 사르가 있어도 미드필드 라인에 더 풍부한 자원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날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비수마와 사르는 사실 메디슨을 그대로 대체할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로셀소가 앞으로도 중용될 수 있다. 특히 오늘 역할적으로 창의성과 또 득점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뛸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로셀소는 본인의 그 기회를 잡았지만 다이어는 울버햄튼전에 기회를 잡았으나 놓친 셈이 됐거든요. 영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포백 수비 라인에 풀백 4명을 기용하고 에릭 다이어를 벤치로 내려보낸 건 어떤 생각에서였나요? 약간 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대회 경기 전에 이 다이어 선수의 출전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군요. 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와킨스와 디압이 모두 매우 좋은 선수고 플레이 방식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골을 내준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지만 대부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정한 방식은 공격적인 라인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지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고 잘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답변이 풀백 4명의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한 거예요. 왜냐? 네. 다이어를 왜 안 썼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다이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게 되니까 그 풀백 4명을 왜 썼는지를 설명한 건데 역설적으로 다이어가 이 풀백 4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 뺐다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즉, 다이어가 뛰면 균형이 안 맞을 것이다. 균형이 안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왜냐? 이어서 나오죠. 왓킨스와 디아비가 투톱으로 뛰었습니다. 이 두 선수의 특징은 빠르다. 윙어 출신 공격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선수, 직접적이다. 다이렉트한 축구를 한다. 바로 뛰어든다. 그런 선수를 맡는 데 있어서 다이어로는 이제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 차라리 풀백을 센터백으로 써야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만 두 번째 골을 내줄 때는 이 풀백들이 센터백을 뛰다 보니까 전문 센터백이 아닌 문제를 노출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이어를 쓰지 않고 풀백을 써서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잘 해냈다. 그리고 이제 이 실점 장면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왓킨스가 틸레망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빠져 들어갈 때 로얄이 왓킨스를 잘 못 맞고 이제 슈팅을 허용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로얄이 풀백 출신이니까 놓쳤다? 다이어가 저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다이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지난 경기 생각해보면 또 답이 나올 수 있죠. 예, 네. 저 옆에서 오히려 저렇게 같이 붙여주지도 못하고 그냥 더 쉽게 슈팅을 허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즉 다이어가 없어서 이렇게 골을 먹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누가 네. 뛰어도 어쩔 수 없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다이어를 안 쓰고 다른 경기적 이점을 살리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한 거니까 즉 앞으로도 우리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게 토트넘의 방향이잖아요. 라인 안 내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이어 안 쓰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의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이날 경기는 굳이 벤치에 골키퍼를 2명이나 놨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단의 부상 상황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8명, 벤탄쿠르가 다칠 경우 9명이 부상 선수가 되는 거죠. 몇 명이 출전 정지를 당했고 선수단도 25명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그게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주중에 애슐리 필립스도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의지와 축구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축구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그 팀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를 또 잘 극복하면 팀의 스쿼드가 두꺼워지고 또 단단해지기도 하죠. 예, 게다가 저는 대단한 게 비록 3연패를 당했고 감독으로서는 부상 선수에 대한 핑계를 쓰고 실제로 많은 감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누가 없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트리피어 선수가 아예 관중들에게 우리가 몇 명 다친지 알아 이렇게 항변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포스테콜로 감독은 이런 선수들로도 우리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 선수를 탓하지 않은 거예요. 네. 못 뛰어왔던 선수들 지금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돌아올 선수들도 있으니까 무려 9명이 이탈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보여줬고 그 경기력을 통해서 내용은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느냐 포스테콜로 감독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기자들은 일단 결과가 3연패니까 미니 슬럼프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런 미니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좋은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이 앞으로도 또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문현답을 했어요. 네.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주중에 울브스전 경기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으니 오늘은 다른 경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울브스전은 결과도 얻지 못한 경기였지만 우리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결코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다시 그 경기를 치르고 모두가 돌아왔을 때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한다면 이미 보여줬듯이 꽤 좋은 축구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축구 경기에서 승리해야 연말에 강력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오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한 경기였습니다. 부족했다면 부족했지만 오늘은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저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짓고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 또한 중요해요. 다이어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는 건데 울버햄튼전은 다이어가 선발 출전을 했잖아요. 물론 그 경기는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하긴 했으나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경기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패배가 아쉬웠는데 솔직히 그거는 우리의 축구를 못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를 빼고 풀백으로만 수비라인을 구성한 거고 비록 그 센터백 부재로 인한 실점은 있었으나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진 못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축구하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도 네. 이제 다이어 없이 왜냐면 오늘 다이어가 멀쩡했는데 안 뛴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현지에서는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토트넘 하스퍼가 네 스퍼시했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분석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물론 스퍼시에 따르는 말이 결국엔 토트넘이 뒷심이 부족하고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그런 좀 이제 조롱성.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출범한 이후에는 토트넘이 우승도 못했고 결국엔 조금 잘 나가다가 미끄러져 왔는데 지금도 10연속 무패하고 1위까지 갔다가 3연패를 당했고 3연패를 역전패로 당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자면 다르다. 분명히 지금은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악재가 많을 수 있습니까? 주전 센터백 2명이랑 주전 미드필더 3명이 다 다쳤고 다 빠졌어요. 이런 상황은 거의 뭐 약간 각본을 써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지독한 불운이거든요. 누가 그렇죠. 저주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축구 내용을 보여주고 첼시전, 울브스전, 빌라전 딱 보시면 첼시전은 경기 중에 부상자도 많고 퇴장도 많고 이상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울브스전은 그거에 대한 대처에 시행착오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 빌라전은 그 시행착오를 조금 만회하면서 더 나아졌어요. 비록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이게 흐름이 꺾였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네. 앞으로 물론 다음 경기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그땐 정말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답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내부적으로 마음 안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는 멘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제 영국 언론 지적을 해요. 아, 3경기를 패한 것도 패한 건데 3경기 다 앞서가다가 패배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 부족, 즉, 이 3연패는 그러면 선수가 많이 다치고 빠져서 그런 건가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 명언을 남기죠. 네, 일부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각 경기를 개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첼시전에 역전패를 당했죠. 울브스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내주고 패하는 등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경기 내내 경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분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기를 너무 지배했고 세트피스에서 골을 실점한 것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상대는 분명 크로스를 통해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풀백이 4명이 나왔기 때문에 높이가 높지 않아서 문제가 될 줄 알았지만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 우리 축구의 일부가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득점할 수 있었던 몇 골은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보여주기 위한 쇼릴, 예고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결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앞서 말한 것과 연장선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3연패를 묶어서 보면 이게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연패는 각각 내용이 달랐다.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경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한 것은 이전과 달리 경기는 지배했는데 골을 못 넣은 것 그리고 예견된 위협. 아무래도 전문 센터백이 없으니까 높이가 약하잖아요. 세트피스에서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골을 먹었던 거 그게 조금 이제 실망스럽고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경기의 스타일 자체는 우리가 앞으로 원하고 보여주고 싶어하던 그 플레이가 나왔다. 그게 골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구현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더 크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네. 이날 경기에 아쉬웠던 장면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더글라스 루이스의 프리킥에 대해서 파우 토레스 센터백이 헤딩하는데 뭐 전혀 이제 대응이 안 됐죠. 그리고 이 장면 이전에도 먼저 골을 먹을 뻔했어요. 네. 전반 5분에 이제 이 파우토레스의 헤더가 좀 무산되는 장면이 한 번 있었죠. 예. 이 장면도 뒷위에 왼발 프리킥이 아주 날카로웠고 파우토레스의 헤더가 뭐 득점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 네. 먹은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실점한 장면도 그렇고 실점 당할 뻔한 장면도 그렇고 다이어가 있었더라면 또 어땠을까? 높이는 좀 낮지 않았을까요? 그 다이어가 이제 공격할 때 헤더는 괜찮은데 수비할 때는 물러서다 보니까 그렇게 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뭐 다이어가 있었다고 막았을 거야. 이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또 24분에 이 장면은 세트피스는 아니었지만 역시 이제 크로스 패스에 대해서 높이가 떨어지니까 왓킨스가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운 좋게 살짝 왓킨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로 인해 골이 취소가 됐었거든요. 이런 장면들 예견된 위협이 있긴 했지만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경기력을 잘 만드는 게 좋다. 뭐 센터백이 뭐 없잖아요. 사실은 뭐 다이어를 네. 써서 경기까지 망치느니 경기까지 안 되느니 그냥 세트피스로는 골을 먹고 말지. 뭐 골을 더 넣으면 되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죠. 풀백 자원 4명을 이렇게 백포로 쓰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결국엔 다이어를 안 쓴 이유에 포괄돼요. 다이어가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다음 경기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전술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에서 오늘 이제 팀 전술을 꾸려서 에스턴 빌라를 상대했는데 다음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예요. 네, 12월 4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정말 중요한 경기. 사실은 우승 경쟁의 한 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이 3연패까지 당하면서 5위가 됐잖아요. 네. 정말 이 경기도 진다면 사실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용은 좋았다, 발전하고 있다를 얘기를 하더라도 4연패까지 가고 이제 5위권에서까지 밀려나면 그건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돌아올 선수도 있잖아요. 돌아올 그렇죠. 선수도 있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얻은 소득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맨시티전의 준비가 잘 된다면 토트넘이 맨시티 잡지 못하리란 법은 또 없죠. 그렇죠. 오히려 또 이런 위기에 강해왔던 토트넘이고 또 맨시티에 강해왔던 토트넘이니까 로메로 선수는 이 경기까지 못 뛰지만 비수마와 사르는 그래도 돌아올 수가 있고 또 로셀소도 살아났고 여러 가지로 기대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 경기 예상치 못한 전술로 초반에 압도하거든요. 문제는 뭐 첼시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초반에 압도하면서도 골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 맨시티전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이제는 오프사이드에 안 걸리고 골로만 이어진다면 네.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전에서는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오늘 그 세 번의 옵트트릭? 예. 네. 옵사이드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 경기에서는 또 멋지게 또 골을 기록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맨시티전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다양한 소식 또 분석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였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